참, 걱정입니다. 우리 2017년 정유년의 한국 경제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그 내부적으로는 이 정치 문제 뭐 하루 종일 제가 포털 검색을 해보고 아침부터 밤 새벽까지 하루 종일 지금 정치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는 지금 온데간데 없고요. 지금 뭐 어떻게 너무도 많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장님? 우리 2017년 상반기 참 매우 불안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정치 경제적인 상황도 상당히 좀 불안하고요. 또 오늘 이제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거에 따라서도 뭐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는 걸로 어떤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그 만만치 않은 이런 상태에서 대외적인 핫 이슈가 한 상반기에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되는데 아직 취임 시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경제정책으로 표방하고 제1차 정책을 표방할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 환율과 금리의 어떤 변동이 강한 트럼프 텐트럼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는 뭐 이미 예고돼 있지만은 영국의 그 브렉시트의 어떤 실질적인 이제 협상 개시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이반 로저스 EU 주재 영국 대사가 중도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항을 할 것으로 여겨졌던 어떤 그 브렉시트 자체가 이제 하드 브렉시트로 바뀌면서 어떤 그 경기의 기복에 좀 크지 않을까라는 이런 상황이 좀 우려감이 크고요. 현재 그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영국의 그 파운드화의 지속적인 하락과 수입 제품의 가격 상승이 또 영국 경제에 어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영국 국민들이나 EU 내부에서 그러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기 위한 어떤 여건 조성이라든지 당국자들의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논란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 메이 총리가 그 EU 협상에 따르는 주제를 확실하게 언지를 했죠. 거기에 따르는 대응책을 17일, 18일쯤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먼저 그 이민국들의 본국 송환, 이민자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하고 유럽 사법재판소의 탈퇴, 그러니까 유럽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EU 협상 탈퇴, 진행 협상 절차를 가시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3월에 불거지고 있고요. 강경 기조죠, 메이 총리. 예, 그렇죠. 이제 강경파들의 어떤 의견에 공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영국 경제하고 또 유럽 경제하고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협상이 상당히 지루해지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트럼프의 취임과 그다음에 EU 브렉시트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4월에 있다라고 보고요. 이 4월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많은 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미국의 그 무역 촉진법에 의해서 2016년부터 이제 4월하고 10월에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죠.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2016년 4월, 10월에 이미 환율 조작국 지정의 전 단계인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된 바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무역 정책의 어떤 가시화를 노리기 위해서 한국 때리기, 쉽게 얘기해서 중국 때리기, 멕시코 때리기, 그 다음에 한국 때리기가 시작한다라면 우리의 그 정책적인 대응 방법에 있어서 4월에 그 환율 조작국 지정에 따른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제약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환율 조작국 지정되면 어떤 일단 피해가 발생되죠? 일단 뭐 무역에 따르는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뭐 각국의 어떤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치명타를 받는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면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정 요건을 좀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정 요건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국이 제시하는 3가지 요건 중에 2가지 요건에 이제 해당이 되면 관찰 대상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요건에 다 해당될 경우에는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죠. 그 첫 번째 요건이 이제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00억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는 경상 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이내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부의 반복적인 외환시장의 개입이 GDP 대비 2% 이하여야 되는데, 초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1번 조건과 2번 조건은 이미 다 추월을 했습니다. 2016년 4월에는 283억 불로 83억 불이 초과됐고, 10월에는 302억 불로 102억 불이 초과돼서 대미 무역 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조건을 단기적으로 조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경상 수지 흑자 GDP 대비 3% 이내는 2016년 4월에는 7.7%로 4.7%가 초과됐고, 그 다음에 2016년 10월에는 7.9%로 4.9%가 초과돼서 이 부분도 역시 단기적으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한테 정책 운영에 어떠한 여유가 있는 거는 3번 조건입니다. GDP 대비 2% 초과를 할 것.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2016년 4월에 0.2%, 그 다음에 2016년 10월에 마이너스 1.8%로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일단 3번 때문에 우리가 환율 조작국 지정을 이제 회피했고, 또 이 부분을 유지를 해야만이 4월에서도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래등삼에 새우등 터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 중국 넘버1, 넘버2의 그 지금 세계 힘겨루기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돼. 참 불쌍한 대한민국이 됐어요. 뭐 일본하고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그렇고 우리 몫을 지금 어떤 문제든지 지금 시원하게 하나도 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공정성을 잃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좀 유의해야 되는 게 이게 다 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 환율 문제가 제일 커 보이긴 하는데 미국 그 기준금리 인상도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많이 영향을 끼칠 거로 보여지는데요. 17년에는 뭐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측도 있고 18년부터 단계적 인상한다는 측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2017년에는 논의한다는 자체는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거는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부분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 금리 인상의 어떠한 실물적인 어떠한 영향은 우리가 좀 6개월에서 1년 후에 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조작국 지정에 따르는 그 이전에 미국 금리가 한 번 더 인상이 되게 된다라면 이제 우리하고의 그 금리 차이도 작을 뿐더러 우리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한다라면 진퇴양난에 좀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의 어떤 움직임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 연준의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들도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해서 좀 더 실시간으로 좀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딱 두 가지 견해입니다. 뭐 중도파도 있긴 하지만 2017년에 3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 3번 이상의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주된 요인은 이미 미국은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각종 인프라에 따르는 투자, 외국에서 밀려 들어오는 자금,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들, 그 다음에 리쉐어링에 의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에 의해서 고용이 좀 더 증진된다라면 인플레이션이 애초에 목표 2%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로 이거를 잡아나가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과열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3번 정도는 인상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인프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018년 늦어도 2019년 정도는 되어야 정책적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금리를 인상하면서 가는 거는 조금 시기적절하지 않다. 그랬기 때문에 2017년에는 점진적으로 아주 느리게 금리를 인상하는 편이 좋다라는 어떤 이런 의견들이 좀 대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조금 늦춰주는 게 우리도 대응할 부분들이 있고 2017년에 조금 디레버리징도 해서 좀 부채도 좀 조정을 하고 이런 시간이 있다라면 나중에 미국이 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더라도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